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욕도 하시고 싫어도 하시고 많이 좋아도 하십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리플코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야가 미국에서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이죠. 어찌됐든 간에 리플코인 700원을 이제는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설 연휴 때 리플 코인의 상승력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이제는 과매도 시점에 도달했다. 과매도라는 거는 매도가 물량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시기가 되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매도가 나왔던 시점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도가 나왔을까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자, 리플 코인이 매도를 할 만큼 모멘텀이 손실난 게 있습니까? 모멘텀이라는 건 뭡니까? 상승에 대한 재료를 말하죠.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그 부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CBDC가 디지털 화폐라는 건 우리가 종이로 만든 종이 지폐, 동전들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세 번째로 뭐가 있죠? IPO. 이 기업 공개부터 ETF 상품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 시점을 고려하고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 이제 암 걸리겠다. 나 이거 갖고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단기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도하시고 가셨던 분들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 많이 보셨습니까? 물론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다행인데 여기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양박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니플 코인에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 근데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그 부분을 먼저 본질적인 부분을 판단하자. 라는 의무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니플 코인을 우리가 왜 투자를 했었는지 또한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지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 0.33% 700원을 뚫고 올렸습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영상 찍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리플 코인은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승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700원 뚫었다고 영상 즐겁게 찍어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먼저 강조 말씀드릴게요. 자, 리플 코인 지금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 500원 라인을 뚫고 600원 라인, 700원 라인을 뚫고 계속적인 상승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모습을 가장 반가워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자, MM 세력이라고 하죠. 이 마켓 메이커. 요 아이들은 어떠한 부분을 가져갑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비중을 차근차근 늘릴 수 있는 매집의 단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트코인 또한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시장을 흥분시켰다가 다시 하방 압박. 요즘에 최근에 다시 또 6천만 원 돌파하는 모습 보였죠. 왜 이런 변동성을 같이 보여주고 있을까? 전체적인 메이저 코인들 또한 같은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면 니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또한 최근에 해킹 이슈도 있었지만 SEC가 법원에 요청을 했죠. 니플이 판매했던 기관한테 판매했던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그 부분 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되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끝난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니플의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거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해당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우리는 목표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제가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코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이렇게나 내려왔다. 근데 우리 그 전에 상승력을 갖고 왔던 11월 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 앞으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0달러 이상 올라간답니다. 자, 100% 상승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어떻게 올랐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하방 압박을 갖고 오기 시작했던 건 뭡니까? 24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한 하방 압박 받았던 건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서 하방 압박을 추가적으로 갖고 왔다. 자, 비트코인 ETF가 뭡니까? 펀드죠. 이 펀드가 들어오면 코인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고래들의 자금이 최소 26조 원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력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분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 다 하락했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여드리면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센티멘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2월 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이번 주 메이저 코인 중심 투심이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6개월 중에 처음으로 모든 메이저 코인들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리플도 마찬가지고 카르다노, 솔라나 이 메이저 알트코인의 시장이 악화된 투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부분은 6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리플 코인을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느슨하게 올라가니까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관점이 되거든요. 근데 리플이 어떠한 횡보를 지금부터 가져오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비트코인 ETF 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산의 재분배입니다. 자산의 재분배. 제가 주식 거래도 많이 해보셨고 펀드 거래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주식과 펀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직접 거래와 간접 거래입니다. 자, 직접 거래는 주식에 직접 거래하는 거고 펀드는 일반적인 은행에 찾아가서 증권사에 찾아가서 나 ETF를 들게요. 펀드를 들게요. 그게 간접 투자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ETF가 나왔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당연히 비트코인 ETF 쪽으로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매도 물량이 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비트코인 ETF, 블랙록 비트코인 ETF,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로 이렇게 순유입이 되었어요. 순유출과 순유입이 지금 순유입량이 더 많습니다. 그 많은즉슨 현금화에서 아예 떠난 게 아니라 다시 다른 분야로 다른 자산으로 옮겨갔다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리플 코인 또한 하락을 했지만 리플은 어떠한 행보를 가져왔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리플 미국 전역에서 리플을 활용한 송금 사업 이걸 MTL이라고 하죠. MTL 사업을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게 2월 5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3년 만에 재개됐다. 이건 어떤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까? 바로 SEC. SEC가 리플을 압박하면서부터 이 MTL 사업을 철수했어요. 리플은 철수했다가 이제 다시 미국 전역에 리플을 사용한 송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SEC가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판매했던 거 빨리 내라. 내 그걸로 빨리 벌금 때릴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SEC가 법원에서 결과를 가져온 걸로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죠. 법원에서 결과는 뭐였습니까? 기관한테 판매하는 건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판매하는 건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 재판 결과 리플이 이겼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SEC는 이제 그래 그럼 기관한테 판매했던 거 판매자로 줘. 내가 벌금 매겨서 과태료 매길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빨리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도 빨리 끝낼 수밖에 없겠죠. SEC는 미국의 한 개의 기관입니다. 근데 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 전까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미국 전역에 이 MTL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리플의 파트너사들 엄청나게 많은 것들 은행들이 있는 거 아시죠? 자, 노바티, SABB, SCB, 노블러 이 모든 은행권들이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영국,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에 있는 은행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은행권들은 누구와 손을 맞잡고 있습니까? 바로 니플과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은행권들이에요. 야, 이러한 은행권들은 만약 니플의 모멘텀이 없고 니플이나 송금 사업도 안 하고 국가 간의 거래에 스위프트도 안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를 계속 투자를 할까요? 안 하죠. 안 한답니다. 하다못해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까지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죠. 뭐 때문에? 바로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죠.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내가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너무 지친다, 힘든다. 이 부분, 이 고래들도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만 알고 있는 모멘텀이 아니라 고래들 또한 모멘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고래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굉장히 착한 애들이 아닙니다.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든 털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린 그 부분에 물량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겠죠. 물론 비중 관리하면서 하게 되면 투자 심리도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리플코인 미국 전역에서 그 부분을 실행을 한다. MTL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은행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코인의 확장성까지도 해결하고 있다는 거. 이건 마찬가지로 2월 5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보시면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나은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멀티체인의 경우는 곧 EVM의 호환 사이드 체인을 시작할 것이다. EVM 뭡니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DApp들도 같은 호환성으로 같이 확장을 하겠다. 바로 니플이 말이죠.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 더군다나 니플의 반등 시기는 어디일까? 곧 바닥 구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게 2월 7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곧 바닥이 다가온다는 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매도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과매도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매도 물량이 나왔던 이유는 뭡니까? 너무나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 700원까지도 이탈했으니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다시 올라가죠. 왜 이런 모습을 반복할까? 변동성을 보여준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물량이 나왔고 그 이탈하는 물량은 대부분이 개인들의 물량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플 바닥을 쳤구나. 이제는 상승에 대한 이슈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 니플 바닥 쳤나? 2월 8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의 고래들은 부정적인 이슈에도 강세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있다.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물론 상승이 급상승이 아닙니다. 니플은 절대 급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SEC가 확실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벌금 부과한 다음에 끝난다. 이게 아닌 이상은 상승력을 급등할 수 없습니다. 뭐 급등한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보여줄 거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상, 주봉상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면 여전히 바닥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고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이 700원 라인을 왜 지지를 받았는지 700원 라인 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올라갈 건데 이전처럼 1100원을 뚫고 올라갔던 이 시점 이때는 많은 분들이 후회하셨습니다. 600원대 매수할 걸 500원대 매수할 걸, 700원대라도 매수할 걸. 지금 현재 700원대입니다. 매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하시죠. 왜? 또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수 못하겠다. 그러니까 비중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